예, 안녕하세요. 과학 철학 시작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됐다 생각은 안 드는데 벌써 제 9강이고 오늘은 과학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논하기 전에 그 두 번의 이제 시간은 이제 과학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 수 있느냐, 뭐 과학의 능력, 적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했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 철학이 이 자연 세계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이 과학 활동이 경험성, 객관성, 합리성을 주장하는데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 또 타당하다면 이 경험성, 객관성, 합리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지만 타당한 것이냐, 이런 내용을 이제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이제 분야겠죠. 그런데 실상 이 문제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학 이론인데, 이 과학 이론은 완전히 참되다, 이렇게도 증명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 이론 딱 그릇되다, 또 이렇게도 또 증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처지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 철학의 이 실제론, 반실제론의 논의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반실제론 또 실제론 이런 거를 봤는데, 각각의 그 실제론, 반실제론도 단일하지 않고 여러 갈래가 이제 다 뒤섞여 있죠. 존재론적 반실제론, 언어적 반실제론, 또 인식론적 반실제론. 그러나 대체로 이제 과학 철학의 기상도를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해보면, 이러한 반실제론은 이제 상식적인 과학관에 이제 어긋나고, 또 과학의 예측 능력을 순전히 우연으로만 이제 돌려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실제론자들이 훨씬 더 이제 표준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실제론에도 아주 강경한 입장보다는 이제 온건한 실제론이 좀 더 이제 대두가 되어 있고, 이 온건한 실제론 내에도 제한된 실제론, 은유적 실제론, 또 근사적 진리, 이런 갈래들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뭐 적임성, 또 능력, 뭐 이런 것이고, 오늘은 이제 반대로 과학의 한계가 뭐냐, 과학이 뭘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느냐, 요것을 논하는 것이 오늘 6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 헷갈려요. 이 저자가 도대체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뭘 하잔 말이냐. 저도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가 좀 부적당하게 돼 있나 해가지고 이제 원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원본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크게 이 번역자가 무슨 대화를 범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원본 자체가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번 읽으면서 결국 제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이건 제가 좀 주제넘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보고 이 과학의 한계에 대해 쓰라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3가지 입장이 있다. 그래서 양극단이 극단적인 입장이고, 이 저자로서 나는 중간 입장을 내세운다. 아마 이렇게 좀 아주 명시적으로 하고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의 극단의 입장이라는 거는 이제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한쪽 극단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학을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가운데 이제 과학을 하려는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까지 확장시킨다고 그럴 때, 예를 들면은 뭐 윤리학,
이것도 자연과학 밑으로 포섭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신학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걸 이제 자연과학이 학문의 제왕이 돼가지고 방법론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그 밑으로 다 이제 복속시키려는, 이게 첫째 극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반대 극단은 뭐냐면,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무 또 비관적으로 가가지고 정상적인 과학 활동은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눅이 들고 거꾸러지는 또 이런 입장,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이제 극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저자가 주장하는 자기 자신의 입장은 이제 뭘까요? 그 중간 사이에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서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도움, 아마 도움이란 말에는 아마 따옴표를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과학이 할 수 있는 그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내용들과 통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며 과학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입장. 이게 이제 저자가 보기에 이제 가장 타당한 이제 이런 입장이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목 자체는 과학의 한계, 요렇게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이제 좀 일치가 안 되는 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자는 과학의 한계가 나타나는 항목이랄까, 사안이랄까, 그런 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할까요? 한 세 가지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우선 과학의 토대들, 과학의 토대들은 과학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늘 이제 우리가 거론한 것처럼 이 균일성의 원리를, 이 자연이 이제 균일하다, 이 원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 자체의 활동 문제가 아니고, 과학 자체가 가능하려면 전제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과학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없으면 과학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학적 방법 말고 다른 무엇인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세계는 다른 경험 세계의 일부이고, 그것보다 균일하다. 균일성이 되면 그게 돼야 되니까.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형이상학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의 토대가 입증되려면 과학 자체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학문, 이 형이상학, 이런 것과 이제 공조해야 되고, 이런 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과학의 능력 밖에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것,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과학의 토대들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궁극적 기원들, 궁극적 기원도 과학이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빅뱅 이론이 거의 우주의 기원에 대한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진공 상태로부터 그런 일종의 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요동하는 거. 우리가 뭐 비행기 타면 막 이렇게 요동하듯이, 예를 들면 어떤 그 퀀텀 세계에서의 그런 요동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밀도, 우주가 형성되기 위한 밀도에서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과학에서만으로 이제 설명은 안 되는 거죠. 또 빅뱅이 이제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 빅뱅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도 역시 과학 자체가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저자는 또 이 엔트로픽 프린시플이라는 거, 인류 원리, 뭐 인류 생존의 원리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과학 자체가 이 엔트로픽 프린시플이 맞느냐 틀리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 과학 자체가 얘기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궁극적 목적, 궁극적 목적도 그 과학 자체가 얘기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과학은 결코 왜 궁극적 목적을 얘기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답변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과학 이론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얘기 많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자도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뭐 쿼크, 소립자, 그 다음에 무슨 field라는 거, 장이라는 거 있죠. 전자장, 자기장,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은 그걸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이제 얘기를 이제 못한다, 궁극적 목적을 과학이 못한다 얘기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전반까지는 이 목적과 자연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연접시켜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제 좀 세계관이 바뀌면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 목적론적 설명을 과학자들이 이제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기계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설명,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론적이 더 낫다 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 목적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과학 자체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딴 분야로부터 이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과학의 한계까지 얘기하면 책의 내용으로서는 반보다 조금 더 한 거예요. 반보다 조금 더 한 건데, 주제로는 이제 반을 한 게 됩니다. 즉, 전반부는 과학, 철학,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과학, 철학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가 슬슬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종교적 믿음 이런 표현을 쓰지만, 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뭐 이슬람교를 갖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유대교를 갖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연관시켜서 이 과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다음 주부터 내용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